선생님, 제가 요즘 이상합니다. 60을 넘긴 한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하루 종일 머릿속이 시끄럽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걱정만 하다가 겨우 잠이 듭니다. 그러다 다시 아침이 오면 똑같은 걱정이 시작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까? 뒤돌아보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걱정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어르신과 그리고 저 자신과 나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 법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뒤도 돌아봐야 하고 옆도 살펴야 합니다. 자녀들은 잘 살고 있는지, 손주들은 건강한지, 배우자의 건강은 괜찮은지, 우리의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생각할수록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모든 걱정이 과연 무엇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걱정한다고 해서 자녀의 인생이 바뀌던가요? 걱정한다고 해서 통장 잔고가 늘어나던가요? 걱정한다고 해서 병이 낫던가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만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을 200년 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낸 한 사람에게서 찾아봅니다. 정약용의 18년 그리고 500권의 책. 1801년 정월. 한양에서 잘 나가던 관료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전라도 강진이라는 먼 유배지로 쫓겨났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아니 풀려나기는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양에 두고 온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들들은 제대로 공부하고 있을까? 나는 언제쯤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걱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걱정 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책을 집필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저수를 남겼습니다. 만약 그가 걱정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이 불멸의 업적은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정약용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도 우리처럼 걱정이 많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걱정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60이면 60, 50이면 50. 그 귀한 시간을 걱정으로 채우는 건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걱정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바꿀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인이 된 자녀의 인생은 이미 그들의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걱정해도 그들의 선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걱정하고, 자녀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걱정하고, 자녀가 결혼을 늦춘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들은 이미 어른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나이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저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그때 저 사람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날씨는 어떻습니까? 비가 올지 말지 덥거나 추울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도 정치 상황도 세상 돌아가는 일도 대부분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두고 밤잠을 설치며 걱정합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세상 모든 일을 당신이 감당할 필요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 과거에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날씨가 춥다면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됩니다. 비가 온다면 우산을 들면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대신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밤새 걱정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아들의 결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걱정이 아들의 장사를 성공시켜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걱정을 내려놓고 대신 아들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걱정할 시간에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나면 어떨까요?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시간 사용법일 겁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기. 걱정과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걱정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것이고 행동은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걱정은 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서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괜찮겠지. 시간 나면 가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더 큰 병이 됩니다. 돈이 걱정된다면서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저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쉽니다. 자녀가 걱정된다면서 진심 어린 대화는 나누지 않습니다. 혼자 추측하고 혼자 불안해하다가 관계만 멀어집니다. 정약용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지혜는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앉아서 걱정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책을 집필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며 구체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에서 버텨라. 그의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혜였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건강이 걱정된다면 병원 예약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당장 전화를 들어 날짜를 잡는 겁니다. 돈이 걱정된다면 가계부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가 걱정된다면 전화를 거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집이 지저분한 게 신경 쓰인다면 오늘 한 곳만 정리해 보는 것. 친구들과 멀어진 게 마음에 걸린다면 한 사람에게만 연락하는 것.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10분만 걸어보는 것. 행동은 걱정을 몰아냅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면 머릿속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은 행동들이 모여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매일 걱정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바쁘니까 귀찮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연락도 못하고 혼자 답답해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가라고요. 며느리는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서 갖다 주면서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걱정만 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당신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행동은 길을 엽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걱정을 말로 풀지 않기. 주변을 둘러보면
걱정에 잠식당한 노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걱정만 늘어놓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고 상대방의 위로를 구합니다. 하지만 위로를 받는 순간에는 잠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가도 집에 돌아가면 다시 똑같은 걱정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을 말로만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밖으로 내뱉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을 입 밖으로 꺼낼수록 그 걱정은 더 커지고 더 명확해집니다. 말을 할수록 걱정이 현실처럼 느껴지고 불안은 더욱 깊어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 정학영과 정학유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자신의 걱정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조언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책을 읽어라. 글을 쓰되 이렇게 써라. 사람을 대하되 이렇게 대하라.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자녀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들에게 걱정을 털어놓는 대신 격려를 보내는 것, 친구들을 만나 한숨만 쉬는 대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배우자에게 불안을 전염시키는 대신 서로 의지하는 것, 걱정을 말로 풀게 아니라 행동으로 푸는 겁니다. 입을 열어 걱정을 늘어놓을 시간에 손을 움직여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한 어르신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귀찮아한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걱정을 말하는 대신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더 편하게 대하고 나도 덜 불안합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하루하루에 집중하기.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먼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오늘을 망칩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확실하지 않은데 1년 후, 10년 후를 걱정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집니다. 건강이 어떻게 될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내는 겁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다음 주 걱정은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일에만 마음을 쓰는 겁니다. 목민심서를 집필하면서 정약용은 하루하루 붓을 들었습니다. 언제 이 책이 완성될까? 완성해도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보다는 오늘 쓸 한 장, 오늘 정리할 한 구절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 올린 결과가 불멸의 명저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걱정은 오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되면 가면 됩니다. 다음 달 관리비가 걱정된다면 다음 달에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릅니다. 그 세월 동안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일어난다 해도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됩니다.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준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늘 불안했지요.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되어 보니 걱정했던 것의 절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오늘을 즐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마이너스 걱정의 실체를 알아차리기. 점차 명확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설령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힘이 있다는 것. 60평생을 살아오며 당신이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 밤잠을 설쳤던 문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주었거나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었거나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질까봐 걱정했지만 결국 자녀는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사업이 망할까봐 두려워했지만 망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배우자와 헤어질까봐 불안했지만 함께 나이 들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걱정했지만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이게 삶입니다. 걱정은 끝이 없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지혜를 얻습니다. 문제는 걱정 그 자체가 아니라 걱정에 잠식당하는 겁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제자 이양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다. 걱정이 밀려올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걱정이 조금 작아집니다. 걱정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그저 마음속의 생각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방법을 쓰신다고 합니다. 걱정이 생기면 종이에 적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어둡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꺼내보면 대부분의 걱정은 이미 해결되었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걱정을 인정하되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걱정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6번째 마이너스 걱정과 준비를 구분하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걱정과 준비를 구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나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걱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는 구체적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씩 걷는 것은 준비입니다. 노후 자금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은 준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것은 준비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미래를 대비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막연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면서 정작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면서 정작 지출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자녀와 멀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면서 정작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흠음신설을 저술하며 정약용은 법과 형벌의 문제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막연히 법이 공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걱정과 준비의 차이입니다. 당신의 걱정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준비입니까? 아니면 그냥 걱정입니까? 만약 걱정이라면 그것을 준비로 바꾸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녀가 외롭게 살까봐 걱정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이라면 이번 달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라면 내일부터 산책을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는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대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 커집니다. 한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병원비가 걱정되어서 매일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달 얼마씩 모으면 되는지 어디를 줄이면 되는지 구체적으로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할만하더군. 많아더군요. 그 후로는 걱정이 줄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따로 모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걱정을 준비로 바꾸는 것. 그게 진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하지만 준비는 미래를 바꿉니다. 7번째 마이너스 걱정의 습관 바꾸기. 한편으로는 걱정이라는 게
일종의 습관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걱정하며 살아온 사람은 걱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걱정이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걱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는 어떨까? 자녀들은 잘 있을까? 몸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걱정할 일이 없으면 걱정거리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뇌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뇌에 그런 패턴이 새겨집니다. 걱정의 패턴이 깊어질수록 걱정하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세유표를 지필하던 정약용도 분명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에 빠지는 대신 국가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걱정의 습관을 연구와 창조의 습관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도 걱정의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무엇인가? 를 떠올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겁니다. 평생 걱정하던 습관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아, 내가 또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른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평온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걱정을 덜 해도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아집니다. 걱정에 쓰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0평생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걱정 대신 감사를 세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눈을 떴네, 감사하다. 다리가 아프지만 걸을 수 있네, 감사하다, 이렇게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걱정의 습관을 감사의 습관으로, 불안의 습관을 평온의 습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8번째 마이너스 평온함을 전염시키기. 여기에 더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걱정은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걱정하면 주변 사람들도 불안해집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늘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부모님을 걱정시키는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가 늘 불안해하면 함께 사는 사람도 편할 수 없습니다. 걱정은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관계를 긴장시킵니다. 반대로 평온함도 전염됩니다. 당신이 걱정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살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편안하시니 나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다고 느낍니다. 배우자는 당신 덕분에 마음이 평온하다고 말합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전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담함을 잃지 않는 것이 주변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걱정을 늘어놓는 것보다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큰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집에 올 때 걱정 섞인 얼굴보다 편안한 미소를 보여주는 것. 손주들이 놀러 올 때 불안한 말보다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이 더 힘이 됩니다. 어떡하니라는 한숨보다 잘 될 거야 라는 격려가 더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가족의 안식처가 되게 하면 어떨까요? 한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오면 공부는 하니? 건강은 괜찮니? 하며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점점 덜 오더군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집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걸요. 그 후로는 그냥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손주들이 먼저 놀러 오고 싶어 합니다.
남은 시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건 이런 진실입니다. 시간은 유한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걱정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일로 채울 것인가? 60년을 살았다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걱정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500여 권의 저수를 남기고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조선 실학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그가 언제 풀려날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에만 빠져 있었다면 이런 업적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걱정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의미 있는 활동, 작은 행복들로 채울 것인가?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배우자와 대화하고 취미를 즐기고 봉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지만 이런 경험들은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자유는 걱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책임과 의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걱정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고 사회적 책임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걱정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건 어려운 주문입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걱정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부터 내려놓고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고 하루하루에 집중하고 걱정과 준비를 구분하고 걱정의 습관을 바꾸고 평온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변해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걱정이 아니라 감사가 될 겁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불안이 아니라 평화가 될 겁니다. 에필로그 후회 없는 시간.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은 원망이나 후회가 아니라 담담한 평온이었다고 합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기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걱정 대신 의미를 선택한다면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대부분의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난 일들도 우리는 견뎌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걱정들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질 겁니다. 1년 후 5년 후에 되돌아보면 그때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걱정을 내려놓는 건 어떨까요? 이건 미래의 당신이 과거의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듣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강하고 세상은 너그럽고 시간은 많은 것을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는 대신 오늘을 살아. 지금 이 순간을 즐겨. 그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야. 이게 세월이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걱정은 시간을 훔쳐가지만 현재의 충실한 삶은 시간을 선물로 바꿉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선물을 걱정으로 망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의미를 찾으며 사는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를 떠나며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18년 세월이 꿈같이 지나갔지만 학문의 길은 더욱 깊어졌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대신 학문을, 불안 대신 창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름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걱정으로 이름을 남길 수는 없지만 의미 있게 산 삶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늘 평온하셨지 하고 기억할 겁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따뜻하셨어 하고 회상할 겁니다. 친구들은 그분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하고 그리워할 겁니다. 이게 진정한 유산입니다.
재산도 중요하고 명예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유산은 당신이 보여준 삶의 태도입니다. 걱정 많은 노인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평온한 어른으로 기억되는 게 훨씬 아름답지 않을까요? 이제 선택하면 됩니다. 남은 시간을 걱정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평화로 채울 것인가.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걱정 하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겁니다. 산책을 나가는 겁니다.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맞고 새소리를 듣는 겁니다. 친구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안부를 묻고 옛 추억을 나누고 웃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겁니다. 지혜를 얻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걱정을 몰아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무언가를 즐기고 있을 때 걱정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은 걱정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은 오늘의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면 그걸 느끼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 맛을 음미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의미 있는 하루가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 끝에 남긴 건 원망이나 후회가 아니라 찬란한 학문적 업적이었습니다. 그건 그가 매일매일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걱정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걱정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감사와 평온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면 어떨까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 당신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 그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하루를 채우다 보면 어느새 걱정이 설 자리는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완벽하게 걱정을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살아있는 한 걱정은 계속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걱정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걱정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 오늘로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은 시간이 걱정이 아니라 평화로, 불안이 아니라 감사로, 후회가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작지만 소중한 행복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그래 나는 잘 살았다고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남기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